한국 대표팀이 입국하는 순간 현장의 분위기는 4년 전, 8년 전과 사뭇 달랐습니다. 대표팀은 7일 오후 4시 40분쯤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었지만 그들을 환영하기 위해 모인 팬들은 이미 몇 시간 전부터 인산인해를 이뤘는데요. 그 수가 얼마나 많았는지 당시 공항엔 발 디딜 틈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한국 대표팀이 출국장을 빠져나오기만을 오매불망 기다리며 손흥민을 비롯해 이번 대회에서 스타덤에 오른 조규성과 이강인 등 저마다 자신들이 응원하는 선수의 유니폼을 입고 한껏 기대에 부푼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국 대표팀 이 모습을 드러내자 공항 일대는 마치 콘서트장을 방불케 할 만큼 뜨거운 환호와 열기로 뒤덮였는데요. 그런데 모든 선수들이 웃으며 팬들에게 화답하는 와중에도 벤투 감독만큼은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시종일관 심각한 표정을 짓던 그는 기자들의 질문에 생각지도 못한 충격적인 발언을 날렸습니다. 그가 한국 대표팀 감독으로서 지낸 4년 동안 단 한 번도 빼먹지 않고 해왔던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게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으나 벤투 감독은 그 모든 것을 기록으로 남겼으며 이를 이용하면 한국 축구의 미래가 180도 뒤바뀔 것이고 만약 해외로 유출된다면 한국 축구가 끝날 수도 있다는 무서운 경고까지 날렸습니다. 당시 팬들의 뜨거운 열기조차 순식간에 열려버린 그의 발언이 무엇이고 벤투 감독이 4년 반 준비한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한국 대표팀의 환영식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지만 사실 이곳 인천공항은 월드컵 대표팀에게 그리 좋지 않은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2014 브라질 월드컵 당시 홍명보호가 1무 2패의 초라한 성적을 거두고 돌아오자 일부 팬들이 엿을 투척했고 2018 러시아 월드컵에선 세계 1위 독일을 꺾고 돌아왔음에도 날개란 세례를 받은 바 있었습니다. 당시에 두 번의 대회에 모두 참가했던 손흥민은 예상치 못한 팬들의 야유에 당황스러운 표정을 숨기지 못했는데요. 그러나 이번엔 전혀 달랐습니다. 기대 이상의 좋은 성적을 거두고 돌아온 선수단이 입국장의 모습을 드러내자 순간 엄청난 환호성이 터져나는데 이는 마치 아이돌 가수가 등장한 듯한 느낌마저 주었습니다. 당시 1000명이 넘는 인파가 운집했지만 하나같이 질서를 철저히 준수하며 불미스러운 사고에 대한 우려도 불식시켰는데요. 공식 행사에서 조규성, 황희찬, 손흥민 마지막으로 벤투 감독이 차례로 미디어 인터뷰에 참여했는데 팬들은 인터뷰가 끝나는 순간까지 자리를 지키며 선수들의 행동 하나하나에 호응했습니다. 손흥민은 좋은 성적으로 돌아오게 돼 기쁘다. 행복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여기서 대한민국 축구가 끝나는 게 아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후 팬들은 귀국 행사를 마치고 공항 바깥으로 나가는 선수단을 향해 수고했다는 인사를 건넸고 선수들도 밝은 표정으로 화답했는데요. 하지만 공항 분위기는 계속해서 밝지만은 않았습니다. 마지막 차례 마이크를 잡은 벤투 감독은 먼저 공항에 나와서 반겨주셔서 감사하고 영광스럽다. 4년이 넘는 시간 동안 대표팀과 함께했는데 팬들 응원에 감사드리고 국민들의 응원이 있었기에 16강을 이룰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벤버즈라는 연호가 터져나오며 큰 함성이 공항을 뒤덮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문제의 발언은 이후에 시작됐습니다. 벤투 감독이 왜 계약 연장을 거절했는지 모든 것이 투명하게 밝혀지는 순간이었는데요. 그는 지난 아이슬란드와의 평가전에서 말했던 것과 동일하게 축구협회는 선수들의 휴식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오로지 돈과 스폰서만 생각한다고 또 한 번 일침을 가했습니다. 벤투 감독의 이 같은 발언은 당시 오른쪽 햄스트링 부상이 있었던 김진수의 몸 상태를 설명하던 중 폭로됐는데요. 김진서는 훈련을 포함하여 경기에 참여하지 못했으며 일부 선수들도 부상으로 평가전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벤투 감독은 김진수에게 적절한 휴식을 보장하지 않은 소속팀 전북과 애플의컵 결승전을 3일 동안 1-2차전으로 나눠 진행한 대한축구협회를 향해 불만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그는 김진수가 애플의컵 결승 2차전에서 전반 30분쯤 다치고 끝까지 뛰었다며 전북은 K리그 우승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김진수는 물론 김문환을 각각 60분, 90분간 뛰게 했다. 선수의 몸이 좋지 않을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리그 마지막 경기도 대략 3일에서 4일의 간격으로 이어졌으며 이는 도시간의 실시간도 보장되지 않았다. 또한 애플컵 결승을 굳이 1-2차전으로 나눠 진행한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월드컵을 코앞에 둔 마당에 대표팀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는 의미였죠. 인천공항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벤터 감독은 차기 감독에게 조언하고 싶은 것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적절치 않다면서도 선수들이 항상 최적의 상태에서 가장 좋은 컨디션에서 경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축구협회가 분석한 뒤 잘된 부분은 계속 이어나가고 잘 되지 않은 부분은 수정해야 한다. 축구는 피치 안에서 선수들의 모습도 중요하지만 바깥에서의 지원도 중요하다며 조금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번 월드컵에 함께한 손흥민의 개인재활 트레이너와 안덕수 역시 대한축구협회를 겨냥하는 듯한 글을 남겨 논란을 더했습니다. 그는 이번 월드컵에 손흥민과 함께 카타르에 건너갔고 대표팀과 같은 숙소에 머물렀다고 밝히며 대표팀 숙소인 2700호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다. 2700호가 왜 생겼는지 기자님들이 연락 주시면 상상을 초월한 상식 밖의 일들을 자세히 알 수 있을 것이라는 등 모든 게 빙산의 일각임을 알렸습니다. 이어 이번 일로 반성하고 개선하지 않는다면 한국 축구의 미래가 없을 것이라는 등 지금 이 순간에도 의문을 증폭시키고 있는데요. 도대체 2700호가 뭔지보다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27001호는 월드컵 기간 중 선수들의 몸 관리가 이뤄진 장소로 축구협회가 아닌 손흥민의 아버지가 마련해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안덕수 역시 축구협회가 고용한 트레이너가 아니라 손흥민의 요청으로 대표팀에 합류한 개인 트레이너인데요. 그는 앞서 지난달에도 월드컵 기간 중 부조리와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겪었다. 할 말이 더 있다는 글도 올렸지만 논란에 불이 붙자 뒤늦게 2701호는 대한축구협회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쓰기도 했습니다. 당시 안덕수의 게시물에는 손흥민 외에 조규성, 정우영 등 다른 월드컵 대표팀 선수들도 좋아요를 누른 바 있었는데요. 지금까지도 그는 자신이 말한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에 대해 정확히 언급하지 않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손흥민 외에 다른 대표팀 선수들의 몸 관리 과정에서 대한축구협회 의무팀과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앞서 벤터 감독이 말한 경기장 안팎으로 재원이 필요하다는 말이 2700로 사건과 연관이 있는 듯 보였는데요. 벤토 감독은 떠나기 전 대표팀을 위해 선수들은 최적의 몸 상태에서 뛰어야만 한다며 대표팀은 발전 가능성이 충분하지만 지원이 필요하고 수정할 부분이 있다는 등 작심 발언을 날린 바 있습니다. 한편 벤터 감독은 대표팀의 체계에 대해 비판하면서도 지난 4년간 준비한 최후의 선물을 남겨 팬들을 감동시켰습니다. 벤터 감독은 당시 한 기자로부터 16강 진출은 기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4년이라는 일정한 사이클을 통해 월드컵에서 결과를 내는 선순환이 다음에도 이어지려면 어떻게 하냐는 질문을 받았는데요. 이때 벤터 감독이 꺼내든 답변은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2018년 한국 대표팀을 소집했을 때부터 훈련과 경기 내용의 사소한 디테일 모두를 영상과 텍스트로 정리해 놓았다는 충격적인 발언을 날렸습니다. 이어 그 자료를 갖고 분석해서 교육 및 연구 자료로 만들어 유소년과 엘리트 조직에 배포해야 한다. 벤터 감독의 모든 걸 남겨놓았으니 그걸 앞으로 어떻게 쓸지는 전적으로 대한축구협회의 몫이다. 4년으로 한국 축구의 변화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벤터 사단과 함께한 지난 4년은 한국 축구의 중요한 유산이고 방향성이 될 것이라며 벤토와 코치들은 분석을 상당히 잘하는 편이다. 왜곡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라 강조하기도 했죠. 실제로도 그랬습니다. 2018년 8월 지휘봉을 잡은 벤터 감독은 취임 직후 본인만의 뚜렷한 축구 철학으로 한국 축구의 체질을 바꾸려 노력했습니다. 저는 수비 후 역습으로 승부를 거는 기존의 한국 축구와는 달리 패스워크를 바탕으로 공 점유율을 높이며 경기를 주도하는 빌드업 축구를 구사한 것이 그의 철학이었는데요. 주도하지 않고 대응하기만 하는 소극적인 축구로는 월드컵에서 성과를 거둘 수 없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 맞지 않는 전술이라는 비판도 있었지만 벤터 감독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벤터 감독은 10차전까지 치른 월드컵 최종 예선에서 8경기 만에 본선행을 확정짓는 등 역대 가장 안정적인 전력으로 본선에 오르며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한국 축구 역사상 외국인 사령탑으로 유일하게 원정 16강 진출을 성공시킨 것도 바로 그의 머릿속에서 나온 결과였죠.
한편 이에 감동한 팬들은 온라인상에서 벤터 감독이 현역이던 20년 전 한국의 팬들이 가졌던 인터뷰를 재조명하며 좋은 감독이기 이전에 좋은 선수였다는 찬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2002년 포르투갈의 1대0 승리를 거두고 조 2위로 16강에 진출했던 당시 박지성이 왼발 슛으로 골망을 흔들었던 그 경기에서 이영표의 크로스를 막지 못했던 선수가 바로 등번호 17번이 벤테였습니다. 그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마지막까지 홀로 경기장에 남아 인터뷰에 응했는데요. 20년 전 그는 비록 포르투갈의 여정은 끝났지만 우리의 플레이가 어땠는지 생각해볼 시간이기도 하다며 현재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한국과 미국을 축하해주는 것이다. 전반적으로 우리보다 강한 팀이었고 포르투갈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지난 4년 반 준비해온 과정이 자랑스럽고 최선을 다해준 선수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남긴 벤터 감독. 그의 빈자리가 한동안 우리 가슴 한켠에 아련히 남아있을 듯 싶은데요. 벤투 감독의 발자취가 오랫동안 한국 축구의 등대 역할을 해주길 바라며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